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외신이 본 북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에 광고 드렸듯이, 열병식 소식, 과연 외신들은, 미국은,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이 열병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충격적이었다, 놀랍다, 그리고,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저희 가족분들이 아닌 분들이 보시더라도, 의외인데, 상당히 북이 많이 발전했구나. 과연 우리가, 저의 북의 발전된 모습을, 그러니까 예전처럼 북을 깔아뭉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로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갈 것이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제 10월 14일, 2020년 10월 14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은 North Korea's Parade, 열병식이죠. confirms, 이것이 확인해줬다. Kim Jong-un holds true to his revolutionary political warfare strategy. 즉, 군사력의 근본한, 군사력의 기본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외교 정책 같은 것을 확인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게 글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 같고요. 북열병식이 보여준 이제 정치와 군사 전략,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왜 그런 얘기들을 뻥이다,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 과연 실질적인 힘이 뒷받침되겠느냐 했는데 요번 열병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위, 자력, 그리고 자력갱생의 경제발전과 군사정책이 어느 정도 그 실체를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그것을 보여준 열병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북이 열병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첨단, 근대화, 현대화된 무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북의 전쟁 억제력이 거짓 혹은 허상,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성됐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북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실패했다. 즉, 이렇게 북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심하게는 북한 붕괴론을 끌어들여서 북을 대북 압박함으로써 어떤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했던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국제 질서에 편입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전략이 실패했다. 경제 제재 조치는 실패했다라는 메시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남쪽에 우리 화해하고 협력하자라는 평화의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번 열병식에서 아마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제스처가 빠진 것은 미국이 다음 달 초에 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와 어떤 파트너와 어떤 대화의 메시지를 보낼 건가는 아마 내년 1월 전당대회로 연기된 것이 아닌가,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여러분하고 한 줄 한 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시니어 펠로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연차가 있는 그런 연구자가 쓴 거고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은 FDD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재단 이렇게 번역하는데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드라든지 FBI, CIA, 미국 국무부의 어떤 동아시아 혹은 이런 전략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연계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리티지 재단 외에도 FDD라든지 수많은 재단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고를 때 다양한 재단, 다양한 글쓴이, 저자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도 배려하면서 글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n October 10th, North Korea celebrated the 7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ith a choreographed military parade. 75주년 기념 행사가 10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After months of speculation among Korea Watcher community,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 혹은 여러 연구단체들이 열병식에 대해서 집중했죠. 열병식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압박 제재도 심했고 과연 이것을 뚫고 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좀 관심이 집중됐었죠.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unveiled what apparently are his new strategic weapon system. 결국 김정은은 그 새벽에 열린 열병식에서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These include possibly the largest road 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탄 가장 큰 것으로 그죠?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전에보다도 규모가 커졌다. 더 빠르게 더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보여줬고요. And a new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이라고 하는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슬랩 미사일도 선보였고요.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가 인민군을 뜻합니다. Displayed a wide array of advanced conventional military equipment. 그러면 이렇게 핵이라든지 전략 무기 외에도 재래식 무기라고 흔히 번역하죠. 근데 재래식이라는 건 한국말로 이제 어감이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conventional weaponry system이라고 해서 늘 있었던 핵무기가 아닌 일반적인 무기체제, 뭐 전차라든지, 뭐 세련된 군복이라든지, 자동소총이라든지, 그리고 걔네 이제 포대를 되게 강조하죠. 그 박정천 원수가 새로 된 이유도 이제 포병의 기능을 많이 향상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적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방사포들을 행진시키고 하는 것들도 군사 전문가분들이 많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것을 보여줬고요. The celebration provided three distinct and important messages.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메시지를 서두에 정리해드린 세 가지 메시지를 차츰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쪽 정부에 주는 메시지,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이러한 대외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혹은 트럼프의 발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볼 때는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된다? 대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 열병식을 보고 화를 냈다 이런 것은 진짜 화를 내고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면 더 강하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트럼프의 요번 분노한다, 화난다 이 메시지는 그냥 대내용이에요. 그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북한의 어떤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 이제 좀 북에 대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우파 국민들, 그죠?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무슨 사과를 했다가 그리고 또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대내용이다. 진짜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조중동이나 극우 보수 언론들에게 노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메시지는 대내용과 대외용, 요걸 구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Pyongyang's worst message was one of the deterrents. Kim said that if any forces infringe upon the security of our state and attempt to have recourse to military forces against us.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기를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전쟁 억지력을 확고하게 확립했다. 어떠한 무력도 infringe upon 우리의 국토와 인민을 침탈한다면 우리는 즉시 반격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네. Such a threat is plausible if a new ICBM contains a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 MIRV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탄두죠. 그러니까 ICBM이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려고 들어올 때 그때 탄두가 하나라고 그러면 그죠? 당연히 요격이 되겠죠.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걸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탄두가 되면 그리고 그러한 다탄두 ICBM을 여러 개 쏘아 올린다고 하면 미국과 북한이 장기전에서 어느 한쪽이 우세할 거냐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자유권을 갖기 위해서 다탄두 미사일을 너희들도 미국도 충분히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는 Kim's second message was the sanctions have failed to prevent the regime from modernizing and adv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즉,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는 실패했다. 당신들이 우리를 prevent, 그죠? modernizing하고 advancing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근대화하고 현대화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경제 조치는 실패했다. 자, 저기서 저는 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유엔 결의안이 얘기한 게 뭡니까? 결국 북한 인권법이죠. 즉 북한이 인권을 해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이 경제 제재 조치의 핵심은 뭐였다? 즉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 특히 군사적인 발전을 억압하려고 했던 것. 즉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즉 북한의 인권법이라는 건 실제로 북한의 인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북한 일반 인민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 하에서 미국의 질서 내로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전략이라는 것이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북의 답변은 이번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우리는 굴하지 않았고 이러한 식의 경제 제치는 실패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우리가 북과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조금 전향적인 새로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This military strength also targeted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Korea.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무장력의 과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한 내의 북인민들에게도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고생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내용 메시지, 대외용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Kim even added a tearful apology. 눈물을 흘리면서 for the plight of his people. plight. 이 인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고 which garnered much attention from the press.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죠. 위선이다, 조작이다, 만들어진 거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지만, 언론의 주목과 대내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기의 진작에는 성공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Kim's third message was directed at South Korea. 우리 남쪽을 향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죠. He extended an olive branch to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tating, I also send this warm wish of mine to our dear fellow countrymen in the South. 여기서는 이제 올리브 브랜치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제 올리브 가지가 이제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쪽의 인민들에게도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애정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and hope 그리고 희망합니다. 이번 health crisis 코로나 위기를 빨리 하루속히 come to an end 종식되고 as early as possible and the day would come when the north and south take each other's hand again.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네. 물론 여기서는 이 글은 이제
이제 이런 비판이 항상 따라옵니다. 제가 앞에도 뭐 비난, 비판에 대한 그 평가 부분은 좀 뺐는데 여기 보시면 But this statement like Kim's non-apology for the September killing of a South Korean official is hollow. 조금 공허하지 않느냐. 공무원 피살 사건 때와 비슷하시 사과, 유감의 표명은 했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것이 담겨 있느냐라고 조금 이 메시지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북미나 남북이 화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반 언론들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평가해 주시고 또 올바른 해석을 조금 많이 선전해 주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This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jettison. The North remains committed to completing the revolution and achieving the liberation of the entire homeland. 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은 항상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북은 남은 북을 어떤 하나의 영토로 보고 혁명적으로 내지는 평화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게 헌법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들은 항상 제로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Based on Pyongyang's history of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should expect North Korea to conduct a significant provocation. 프로보케이션은 자극입니다. 이제 북한이 이번에 ICBM 새로 개발한 걸 보여줬잖아요. 열병식에서.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발사를 언제 할 거냐? 하긴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시험 발사 없이 어떤 평화조약, 정전조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마 북에서도 이왕 개발된 거니까 아마 시점을 따져서 시험 발사를 하고 무기의 발사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할 텐데 그 시점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2016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17년에 한참 북이 미사일 발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2018, 2019 평화협상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된단 말이에요. 즉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해에는 뭐다?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이 그러한 어떤 자극, 도발들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어떤 대화의 장에 나온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손을 내민다고 하면 조금 완화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이 똑같이 어떤 북을 무시하거나 어떤 좀 힘으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북도 그 기선제압 싸움에서 어떤 ICBM을 또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이런 절차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The regime's intent would be bring the United States to the negotiating table. 즉, 항상 약자의 편에서는 강자는 항상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민주노총이 처음 생겼을 때 혹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노조가 약했을 때 사업자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좀 바뀌고 나서 노조 활동하시는 분이 눈물 어린 이런 인터뷰를 했죠. 우리가 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수십 년간 투쟁했다. 그죠? 무시정책, 고립화 정책 이런 것들을 깨고 협상의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어떤 북한의 입장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많은 민주화의 어떤 투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어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이것이 항상 힘든 길이었고 북한이 그래서 어떤 핵무기 발전의 개발에 어떤 쭉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여기서도 그것을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CBM and SLBM, Kim may propose arms control talks rather th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 idea some scholars favor. 예. 요게 또 상당히 재미있는 새로운 시각인데요. 이전에 하노이 회담이 깨졌을 때 뭡니까? 트럼프가 북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거스를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핵의 파기를 주장했죠. 그때 북도 이제 상당히 어떤 점진적인 제안을 했고 그 미국이 더 강한 걸 요구해서 그때 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많이들 얘기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합리적으로 이것은 뭐다? 미국이 결코 손해볼 수 없는 북의 제안을 거절했다. 좀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죠. 즉 이제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지금 보면 뭐냐 하면 북은 이제 미국과 협상할 때 이번에는 전면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뭘 요구할 거다? 핵 감축, 무기의 전략적인 통제를 요구할 거다. Arms Control 조약을 얘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전처럼 북이 미국에 의해서 니네 완전히 NPT에 들어오고 니네 핵 전력을 인정해 줄 수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가 전에 미소 냉전 시대에 대등하게 어떤 핵 전략 감축을 얘기하듯이 이제는 북한이 핵에 대한 무기 통제, 우리가 ICBM 몇 개 갖고 있는데 몇 개로 줄일게,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전략 무기를 통제할게 라는 식으로 대화의 어떤 스트래티지가, 대화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Such talks would solidify the North as a nuclear power. 이러한 대화의 시작은 북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수순이 될 것이고 would be a victory for Kim's political warfare strategy.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군사적인 전략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은 당연히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나 남한은 더 강력하게 북을 억제해야 된다. 북을 통제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글의 논조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은 저희가 소스를 올려드리니까 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북이 던지는 메시지 3가지, 그리고 열병식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볼 때는 대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극적인 부분만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항상 뭐다? 조중동처럼 이거를 화해를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인 것이고, 이제 북은 핵 보유 국가로서의 인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위상에서 다른 수준에서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즉 하노이 회담과는 다른 차원의 회담이 2021년 이후에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이나 남이나 삼중고, 코비드라고 하는, 그리고 홍수와 폭풍, 그리고 북은 이제 경제 제재, 요 3가지에 몰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타개하고 그 국면에서 남한이 어떻게 운전자 역할을 해서 국제 정세를 잘 바꿔갈 수 있을까 좀 주목되는 거기서 큰 이벤트가 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북의 열병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다른 뭐 관련 기사나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재밌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상 북의 외신이 바라본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